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25일에서 26일 중국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적어도 양국의 이익이 약간은 맞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5%가 여름 휴가 기간 중 이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내 은행 지주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조성된 저금리 환경 속 B2, 영끌 바람에 은행은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 주식거래 증가 및 소비 회복 등으로 증권사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제기했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지난 4월과 5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가 발견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과 위임장 모집 활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행위를 일삼은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 내일 짠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도 좀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한동안 주춤했던 우리 시장이지만 어제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오늘도 긍정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고 특히 철강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테마주들까지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5G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차례 미뤄졌던 시크릿 강연에 강원도 원주로 원정대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샵 0082로 시크릿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는데요. 이정수 전문위원님 또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시크릿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현재 양시장은 모두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탄력 이어나가길 바라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04%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소폭 밀리는 듯 보였는데요. 그래도 현재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25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초반에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0.51% 오른 1,05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현재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92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1,39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368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현재 32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26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6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카카오뱅크 관련주, 5G 관련주, 골프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자동차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뱅크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 6일이면 상장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2,585조 원 청약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상 최대 주문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동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1.36% 오른 1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넷마블 현재 1.07% 오른 14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현재 1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29% 강세입니다. 예스24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1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G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 모처럼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5G 관련주 대부분 종목들이 내림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심도 높아졌고요. 또 전일 정부가 2025년까지 AI와 5G 육성에 49조 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5G 특화망에 대한 확산도 추진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세 더해가고 있습니다. KMW 현재 5%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5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현재 1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솔리드와 오이솔루션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이팜 현재 5.78% 오른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프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주 대부분들이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MZ세대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하반기까지 성장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웨어 그리고 골프장 시설 관련주인 아난티까지 오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난티 현재 2.37% 오른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NF 현재 2.5% 오른 61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 현재 3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5% 오름세고요. 카스텔바작 현재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69%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부터 부품주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전일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8%, 219% 이상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늘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1.75% 내린 2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 깜짝 실적이 있었지만 현재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37% 내린 8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도 현재 0.8% 내림세 보여집니다. 6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R모터스 현재 1.54% 내린 1,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카지노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실적 회복세를 보이면서 6월 초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추가 휴장만 없다면 연내 매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현재 0.19% 소폭의 낙폭 보여집니다. 26,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현재 1%대 낙폭 보여지네요. 1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KL 현재 16,050원에 거래되고요. 1.53% 내림세 보여집니다. A루트 현재 21%대 낙폭 보여지네요. 2,1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삼성출판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17%까지 강세 흐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98% 오른 4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하락의 폭이 크진 않아서 오늘은 또 마음이 좀 가벼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이 요즘 들어서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 에이스테크,
RFHIC 등 5G 관련주 쪽으로 순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포스코,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이스테크, PSK, 에코프로비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강한 가운데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을 비롯한 또 5G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또 업종보다는 종목별 장세라고 해서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업황으로 봐도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장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 상승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 반전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보게 되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리고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철강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5G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좀 강세 흐름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제 업종별로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좀 이제 선별적인 좀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선별적인 종목 장세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G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원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들을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는 개별 종목군들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에 기다려라, 그러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7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8만 원대도 완전히 좀 이탈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라는 위험을 삼으려고 했었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17%나 빠졌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은 선반영돼서 움직이죠. 네. 작년에 상승이 나올 때 사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거기에 플러스로 시대의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기존에 제가 IT라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이 저녁 방송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T라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존부터 이제 조금 IT 관련돼서 그런 정의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었고 기존에 IT 하면은 딱 삼성전자가 생각나실 텐데 단순하게 제조업 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서울경제 방송 들어오면서 1월부터 카카오가 이제 시가총액 1등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단순하게 뭔가 만드는 것에서 지금은 이제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굉장히 조금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뭔가 언뜻 들어서는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이해가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주력인 내용이 지금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조금 부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게 어떻게 내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쉽게 이제 뭐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돼서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큰 맥락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뭐랄까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기억 좀 저장해놓고 기억을 하게 하는 용도였다면 일단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은 이런 저장을 통해서 뭐 연산 논리와 같은 것들이 좀 파생돼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쉽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 뭐 자율주행 같은 것들 요즘에 차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차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일단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거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딸린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그거예요. 반도체 뭐 업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안 좋다 말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사실 삼성전자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저 기업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2030을 얘기를 했죠. 30년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메모리 반도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사용되는 게 한 30%, 그 70%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이거든요.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TSM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TSMC가 잡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잡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50%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 육성을 한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9년 정도 남아 있는데 과연 이 점유율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쉽게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쉽게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는가를 좀 보시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70% 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또 메모리 반도체는 30%밖에 점유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에 대한 부진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메모리 시장도 좀 1위를 선점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뭐 M&A,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사실 정부에서도 뭐 투자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긴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전망이라면 지금 당장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팔면서 벌어왔던 돈. 네. 그러니까 유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장점일 텐데 삼성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A를 한다든지 기업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해서 이제 넓혀가는 그런 방향성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M&A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뭐랄까요? 지금 만들어가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M&A를 해버리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빨리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조금 힘들다. 그래서 뭐 광복절 특사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총수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뭐 지금은 뭐 취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뭔가 결정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현금 흐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지금 당장은 좀 답이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뭐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개인 지분율이 거의 11%입니다. 네, 거의 웬만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385만 명 정도 주주가 가지고 있대요. 거의 10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 수치인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상 보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사실 뭐 기대감에 얘가 횡보하고 있어라고 위안을 삼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지만 차트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평선을 볼 때도 일자로 횡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스물스물. 사실 개인들이 매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차트예요. 네, 스물스물 빠져서 뭐 많이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1%, 2%씩 1%, 2%씩 이렇게 스물스물 네, 늪에 빠질 때 천천히 빠지는 것처럼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봉의 모습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단 아무리 못해도 83,000원, 85,000원 정도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추세적으로 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좀 이해관계가 사실 다르잖아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일단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각기 다르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사실 우리가 공매도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외국인 기관은 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상승에도 베팅하고 하락에도 베팅을 합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주가가 왜 안 올라가지? 라고 좀 의문이 드신 분들은 역으로 지금 왜 올라가야지 되지? 라는 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포지션을 짧게 치고 나와서 좀 관망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좀 포지션 롱으로 잡아서 끌고 가야 될 자리인지 아마 판단이 되실 건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이렇다 할 지금 비메모리를 활성화시킬 이슈가 없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삼성전자 78,400원이라는 저점을 5월 13일에 기록을 했고 또 그저께였죠. 또 78,400원의 저점이 나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쌍저점, 쌍바닥이 나오면은 네. 상승 추세로 나온다라고 그런 방법을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상승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우하향 추세로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전반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추세 전환이 필요한 강한 양봉의 모습이 딱 나와 주어야 추세적으로 좀 돌아서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만약에 그게 돌아쳐서 올려주는 힘이 없다면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지금 훨씬 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좀 횡보 박스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그냥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방면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 전환의 모습이 필요한 양봉은 확실히 좀 필요한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추세 전환의 양봉의 모습이 딱 나오려면 뭔가 확실한 재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수급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좀 현실이라서 하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빵 이슈가 하나 나와줘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사실 그동안에는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명확했다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주춤주춤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이제는 깨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예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런 맥락에서는 뭐 괜찮다. 아직은 뭐 추정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제 간격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아예 지금 뭐 떨어졌냐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왜냐면 뭐 큰 상승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뭐 2% 3% 이렇게 상승했던 게 아니고 최근에 거의 박스권장에서 0.몇 % 상승하고 0.몇 %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티가 안 나는 것이지 영향은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 뭐 아예 뭐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도 지금은 다소 그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또 기관들이 굳이 이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장기 투자 전략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장기 투자는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매수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 다 반영됐습니다. 네, 여기서 뭐 더 갈까? 라고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데 사실 예전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현대가 지금이 현대를 바라보듯이 10년 뒤에 삼성을 우리가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떤 맥락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 주가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좋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예요. 지금은 기존의 이제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팔았죠. 만들어서 팔던 것들을 지식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존이 1등을 했고 페이스북이 1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시가총액 지금 3, 4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만약에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반일 거예요. 네, 항상 그게 근데 함정이거든요. 일단 추세적인 차트의 흐름이 깨졌다면 일반적인 종목,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좀 객관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조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하실 겁니다. 저는 뭐 다 팔고 뭐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이실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10년 정도 가지고 갈 종목이 아니면 장기 투자 전략도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점 매수 관점이 유효했었는데 최충성 위원님께서는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핫이슈 공모주 청약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도 떠들썩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빅3 슈퍼위크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상장 예정 기업들 그리고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들 일정 한번 살펴보시죠. 7월 26일에서 27일에 카카오뱅크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에서 3일은 배틀그라운드 게임과 관련된 크래프톤 일반 청약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공모주 청약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에서 22일까지는 엠로, 그리고 7월 29일에서 30일 HK 이노엔, 8월 2일에서 3일은 원티드랩, 8월 4일에서 5일은 플래티어, 5일에서 6일은 딥노이드, 5일에서 6일 또 한컴 라이프 케어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약 열풍이 불면서 공모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카카오뱅크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됐죠. 39,000원으로 최고가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 26일, 27일에 청약 일정이 좀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뭐 국내 인터넷 은행으로는 좀 최초로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환산이 된 거는 일단 18조 5천억 정도인데 5천억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상장을 해서 된다면은 지금 KB금융 그런 그룹이 지금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은행 업계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21조, 그 다음에 이제 신한금융이 19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5%만 상승을 해도 일단 시가총액 1위를 단숨에 좀 차지할 텐데 은행주 중에서요. 일단은 지금 거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기관 투자자로만 2,500조 원 정도를 좀 끌어모았다고 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뭐 당장 뭐 보호예수 같은 물량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쉽게 발품을 팔아서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물론 어플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완전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 산업군의 좀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가장 싫어했던 기업들일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관련 업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견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맥도 많이 가지고 갔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군의 변화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좀 이쪽으로 비대면으로, 사실 뭐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활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산업의 변화에서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거리낌도 없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편하죠. 지금은 이제 은행에 찾아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정도인데 어쨌든 뭐 사진 같은 거 딱딱딱 찍어서 뭐 대출 심사나 이런 것도 바로 할 수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 은행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클 수 있으나 지금 당장 뭐 상장할 때는 뭐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좀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해서 거품 논란 그리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시도하시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예전처럼 이렇게 한번 공모주 청약한다고 해서 따상 가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정말 원하는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투자하려면 어떤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전략은 매도 전략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청약 받아서 돼서. 네, 청약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다면 당장 매도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첫날에 파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상장이 예정돼 있는 그런 뭐 기업들을 살펴보면 뭐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달아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주가가 지금 과열이 돼 있고 거품이 많이 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지금 장내 시장에 상장이 되기 전에 장외부터 이미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미 여기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을 하냐를 보기보다는 일정 부분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원래 청약을 한다는 건 상장하고 40% 정도를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갭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뭐 상장만 한다 그러면 따상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밈이라고 좀 표현을 네. 하죠. 그러니까 따상이 거의 입에 붙어 있고 사람들 머릿속에도 뇌리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라는 그룹이 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즈나 연달아서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상당 고점에 있는 이 상황에서 3,000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뭐 SK도 마찬가지고요. SK,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왜 연달아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는지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팔아도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카카오라는 게 핫할 때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만약에 뭐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로 한번 잘 보신다면 최근에 상장 종목들 굉장히 잘 갑니다. 주가 흐름이 강한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리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 멀리 많이 보지 마시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익 내시고 확보하고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 뭐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하이브 관련된 좀 차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나 뭐 SK IT 같은 경우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차트 흐름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지금부터 상장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장하고 끌어올린 다음에 밑으로 깔아버리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천천히 좀 끌어올릴 거예요. 대부분의 차트의 흐름이 이런 모습일 거기 때문에 일단 챙기고 뭐 여기서 더 올라가든 말든 보지 마시고요. 몇 개월 뒤에 바닥을 다져갈 때 다시 공략을 하시면 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첫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앞에서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KB금융, 신한지주 그 다음으로 시총 3위 금융업계에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에서 당분간은 조금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카카오페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게임주 중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 2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2위까지 올라왔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 신고가 연일 갱신 중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굳이 들어가셔야 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것인데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카카오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많이 있고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카카오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가네. 뭔가 사야 될 것 같죠? 카카오가 붙으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때가 팔고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게임 관련주를 보고 싶으시다면 굳이 카카오게임즈를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아직은 살아있고요. 근데 이제 물량 정리를 언제 하느냐 사실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매수를 하시고 끌어가신 분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는 자리이지 사실 매수를 고려하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게임 관련된 부분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 좀 노려가지고 접근하시고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게임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답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는 곳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고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관심주로 네. 그냥 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만약에 계시는지. 정말 이제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도 이제 연관 지을 수 있고 게임주 관련돼서도 볼 수 있고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묶여갈 수 있고 차트도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BTS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분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뭐 넷마블 같은 경우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차트가 거의 바닥에서 지금 매집만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몇 개월 동안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보시거나 뭐 M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답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나중에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그때는 팔고 나오셔야 될 때이고요. 어쨌든 종목은 섹터는 항상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고 바닥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 건 사실 상승만 보고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 건데 사실 주식에 매수를 하실 때는 상승보다 하락을 더 많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 이 자리를 갔다가 뭐 상승하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연달아서 그 하한가 2번도 맞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 두시고 지금 만약에 내가 게임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카카오뱅크에 그것 때문에 좀 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카카오를 못 샀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나 자신부터 먼저 딱 하시고 투자의 그거를 좀 찾으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아니라 많이 지금 매집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지금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시장 굉장히 분주합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 시장 상황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이지만 0.14%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0.52% 정도 상승하는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약간 홈조세 보여주고 있지만 또 더불어서 네이버도 3%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이슈되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최충성 위원님에게 늘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고왕의 김혜연입니다. 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현재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포트폴리오 복구를 시켜주고 계시죠.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이 가장 높은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분들이 가장 높은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탑3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3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71.51%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세 종목이 더 전일보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2위 지켜주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현재 76.50%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보시죠. 네, 부동의 1위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1위 자리 굳건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89.9%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세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위원님들의 개별 종목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4월 26일 편입된 종목인데요. 현재 9%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4위 박원재 위원님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차지했습니다. 수익률 11.84%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한 위원님의 LX세미콘이 DDI 출하량 급증에 전일 강세 흐름 보였었죠. 현재 수익률 13.93%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에서 2위 종목 모두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2위는 삼성 SDI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해주고 있죠. 현재 16.09%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 16.88%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복구율 1위, 또 누적 수익률 1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호텔신라 매수가 84,100원이었는데요. 18% 수익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ISC 12.68% 수익 달성하면서 마찬가지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익절했고요. 우양 12.85%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5월 20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현재 목표가 달성하면서 익절했습니다. CJ제일제당 7월 식품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하면서 전일 또 시세를 분출을 했죠.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16%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삼성 SDI 연일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 6일에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률 16.09%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현재 1.19% 수익권입니다. 오리온 역시 현재 0.85% 수익권이고요. 에스콘의 폭염 관련주로 또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죠. 현재 6.57%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SFA 현재 1.10%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7월 8일에 편입이 됐고요. KH바텍 7월 15일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현재 수익률 2.79%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네, 대형주 저점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복구율 1위, 또 누적 수익률 1위까지 달성하고 계신 허반석 위원님과 또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총 누적 수익률 탑3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신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14%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삼익 THK 14% 수익 달성했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서암기계공업 15% 수익 달성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CJ ENM 역시 26% 높은 수익률 챙기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YJM 게임즈 최근에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빠른 시간에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6.96% 수익 달성을 했고요. 현대코퍼레이션 4.63% 손실 구간입니다. 안랩 현재 1.64%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5월 10일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광주신세계 6% 손실 구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한라홀딩스 1.19% 약손실 구간이고요. 태경BK 6.42%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전일 시세를 강하게 분치를 했죠. 6월 이어서 백산 1.79% 수익권에 있고요. 7월 5일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위니아딤체 7월 20일에 편입이 됐는데요. 현재 9% 손실 구간입니다. 네, 돈 워리맨으로 활약을 했던 이주연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스터 복구왕과 개별 종목 순위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또 위원님들이 좀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들이 미스터 복구왕을 차지할지 또 어떤 종목들이 누적 수익률을 높게 달성을 할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렸으니까 또 시장 대응하실 때 많이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또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받고 있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강연에 여러분들 문자 참여로 신청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역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니까요. 방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